제7장 다시 밀라노로. 1506년 밀라노에 도착한 다빈치는 피렌체와 밀라노를 오가면서 바쁘게 지냈다. 다빈치는 밀라노에서 지내는 동안 경쟁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했다. 그러는 사이사이 루이 12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고 축제를 기획했다. 새로이 밀라노에 건설할 궁전의 정원 설계도 그의 몫이었다. 다빈치는 밀라노에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사귀었는데 앞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귀족 청년도 이때 만나게 되었다. 선생님, 저는 프란체스코 멜치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선생님을 알고 존경해왔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귀족 출신인 멜치는 한눈에 보아도 번듯하게 잘 자란 청년이었다. 다빈치는 그가 마음에 들었다. 귀족 출신인 네가 나와 함께 다닐 수 있겠느냐? 물론입니다. 부모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저는 선생님을 잘 모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멜치는 살라이와 함께 다빈치가 죽을 때까지 함께한 제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한편 다빈치에게는 수십 년간 갖고 다니던 비밀 공책이 있었다. 이탈리아 곳곳을 다니는 동안 자신이 관찰한 것과 생각한 것들을 자세히 기록해온 공책이었다. 다빈치는 그 공책을 정리하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공책에 적어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다빈치를 부추겨 차분하게 공책을 정리할 수가 없었다. 그림이며 수학 문제, 도시 설계, 기계 설계, 이것저것 관심이 생기면 다빈치는 무작정 일을 벌였다. 다빈치는 특히 오래전부터 해부학에 관심이 많았다. 사람을 그리려면 생김새와 움직임을 잘 표현해내야 하는데 뼈와 근육 같은 몸속 구조를 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몸의 겉과 속을 모두 알려면 시체를 해부하는 수밖에 없었다. 다빈치가 살던 시대에는 허가받은 의사 몇몇을 빼고는 해부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빈치는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한밤에 조수들을 데리고 공동묘지에 가서 방금 죽은 시체를 구했다. 스승님, 오늘은 날씨도 안 좋은데 꼭 시체를 구하러 가셔야 합니까? 조수들의 말에도 다빈치는 흔들리지 않았다. 시체가 썩기 전에 하나라도 더 해부해야 한다. 너희는 횃불이나 잘 들고 따라오너라. 시체를 어렵게 구한 뒤에도 문제는 계속되었다. 아우, 냄새. 벌써 썩고 있나 봅니다. 시체가 더 상하기 전에 서두르자꾸나. 스승님, 조심하십시오. 자칫 이상한 병이 옮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별 재수없는 소리를 다 하는구나. 이렇듯 위험을 무릅쓴 해부와 관찰 덕분에 다빈치는 아름답고도 정교한 인체를 수없이 그려낼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다빈치가 해부한 시체는 30여 구가 넘는다고 전해진다. 1510년이 되자 로마의 교황이 스위스 용병을 고용해서 프랑스군이 밀라노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1513년 다빈치는 로마 교황의 형인 줄리아노의 초청을 받아 로마로 갔다. 다빈치는 예술계의 거장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으며 로마에서 머물렀다. 줄리아노가 특별히 내준 아름다운 방에 묵으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빈치는 줄리아노가 보낸 조수들이 자기를 감시하려 한다며 불안해하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조수들은 교황에게 다빈치를 이렇게 고발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밤마다 시체 앞에서 이상한 술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죽은 사람 호일령을 불러내려는 것 같습니다. 다빈치가 이교도가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교황은 다빈치를 불러들였다. 그대는 이제부터 인체 해부를 하지 마라. 명령을 어길 경우 이교도로 처형하겠노라. 교황은 다빈치에게 인체 해부를 금지시켰다.
해부도 못하게 하다니. 그럼 이제 연구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빈치는 투덜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다빈치는 그동안 해부를 통해 많은 사실들을 알아냈다. 뼈와 근육과 신경 구조를 밝혀냈고 이러한 구조를 기계의 작동 원리에 적용시키려고 하였다. 시신경이 뇌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냈고 어린아이와 노인의 혈관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냈다. 얼굴 근육에 따라 표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관찰했다. 또 자궁 속에 든 태아의 모습도 그렸다. 다빈치는 때때로 신체의 한 부위를 3차원적으로 그리기도 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다빈치의 대생 가운데 어깨 근육 대생의 경우 어깨를 6가지의 각도에서 본 모습을 그렸다. 다빈치가 그토록 해부에 관심을 가졌던 까닭은 타고난 호기심 때문이기도 했고 그림을 더욱 사실적으로 그리려는 의욕 때문이기도 했다. 또한 자신이 만들려는 기계의 원리를 살아있는 동물이나 인간의 움직임에서 찾고자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새를 보며 하늘을 나는 기계를 발명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새장째로 새를 사온 뒤 새들을 풀어주며 나는 모습을 관찰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비록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드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최초의 비행기가 400년 뒤에나 만들어진 것을 보면 다빈치의 생각이 시대를 크게 앞서갔음은 분명하다. 제8장 마지막 여행. 다빈치가 로마에 온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그 사이 다빈치를 후원하던 줄리아노가 1516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다빈치를 둘러싼 세상은 빠르게 변해갔다. 다빈치는 여전히 존경받는 예술가이자 위대한 천재로 받들어지긴 했지만 작품 활동이 예전 같지 않았고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와 같은 젊은 화가들이 다빈치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더 이상 로마에만 머물 필요는 없겠군. 또다시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된 거야. 그해 프랑스 왕인 프랑스와 1세가 다빈치를 프랑스로 초청했다. 다빈치는 인생의 마지막에 될 여행을 준비했다. 그는 평생 이탈리아 안에서 수많은 도시국가를 떠돌아다녔으나 이탈리아 자체를 벗어나는 것은 처음이었다. 1년 전 다빈치는 프랑스와 1세를 만난 적이 있었다. 프랑스와 1세가 프랑스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이탈리아를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왔을 때였다. 프랑스의 침략에 놀란 로마 교황은 프랑스와 1세에게 평화회담을 제안했는데 회담 자리에 다빈치도 참석하게 되었다. 평화회담에 어울리는 장식을 맡았기 때문이었다. 다빈치는 그때 움직이는 사자 모형을 만들었다. 몇 발자국 움직이면 사자 모형의 가슴이 열리고 그 속에서 백합꽃이 피어나는 기발한 기계였다. 그 기계를 처음 본 사람들은 진짜 사자가 나타난 줄 알고 비명을 질렀다. 허허, 놀라지들 마시오. 다빈치 씨가 만든 사자 모형이니까요. 사람들의 설명을 들은 프랑스와 1세는 다빈치를 보고 감탄했다. 그때부터 그는 다빈치가 언젠가는 프랑스로 와서 궁정 화가가 돼주기를 바랐다. 1516년 다빈치는 살라이와 멜치, 하인과 함께 프랑스로 떠났다. 그동안 쓴 비밀 공책과 모나리자를 비롯한 그림들도 모두 챙겨갔다. 다빈치 일행은 석 달 남짓한 여행 끝에 프랑스의 클루라는 지역에 도착했다. 다빈치는 프랑스와 1세가 머물던 앙부아즈 성에서 가까운 저택에 짐을 풀었다. 1층은 작업장으로 개조했고 2층과 3층은 숙소로 썼다. 프랑스와 1세가 머무는 성과 다빈치의 저택까지는 터널로 이어졌다. 프랑스와 1세는 언제든 다빈치를 찾아갔고 때로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는 다빈치의 그림을 사랑했고 다빈치가 연구한 것들에 깊은 관심을 두었다. 이처럼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후원자를 만난 다빈치는 그 어느 때보다 큰 행복을 누렸다. 그러던 어느 날 67살이 된 다빈치에게 병이 찾아왔다. 왼손잡이였던 그는
왼손이 마비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기가 힘들어졌고 예전에 그렸던 그림도 가까스로 조금씩 손볼 수 있을 정도였다. 클로에서 2번의 여름을 보낸 어느 날, 죽음을 예감한 다빈치는 유언장을 만들었다. 위 유언자는 앙부아즈 지역에 있는 생플로랑탱 성당 안에 묻히기를 소망한다. 그런 뒤 그 성당에서 장엄 미사를 3차례 드리기를 바란다. 프란치스코 멜치에게 유언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과 화가로서 예술 활동에 쓰던 도구와 그림들을 준다. 하인인 바티스타에게 밀라노 변두리에 있는 땅 절반을 준다. 나머지 절반은 살라이에게 준다. 다빈치는 피렌체에 사는 그의 이복 동생들과 나머지 하인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1519년 5월 2일, 마침내 다빈치는 죽음을 맞이했다. 프랑스와 1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자리에 실제로 프랑스와 1세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다빈치가 죽는 날까지 프랑스와 1세가 누구보다 다빈치를 아끼고 존경했다는 사실만은 틀림없다. 평생을 결혼하지 않은 채로 예술에 혼을 불태운 다빈치. 화가이자 과학자, 해부학자, 군사기술자, 음악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업적을 남긴 천재 다빈치는 유언대로 생플로랑탱 성당에 묻혔다. 그 뒤 1802년에 생플로랑탱 성당이 철거되면서 성당 안의 묘지도 함께 사라졌다. 뒷날 사람들이 다빈치의 무덤을 찾으려고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